얼마 전에 우리 사법부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분노의 행동을 표출했습니다. 교통지옥의 탈출구로 GTX D 노선을 기대했지만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아주 매우 축소된 노선만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촛불 등 이런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2기 신도시는 서울 등 주변 지역의 교통계획 구축 및 쾌적한 주거환경,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믿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신도시의 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주했는지 보시겠습니까? 지금 김포의 인구가 20만에서 48만이 됐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인천 서구의 인구가 55만입니다. 즉 인구 100만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가 48만 명인데 단 한 개의 서울 직결 노선이 없습니다. 양주, 하남, 파주 등 김포와 같이 2기 신도시를 진행됐던 곳은 이렇게 많은 직결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단 하나가 없습니다. 48만.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김포에는 유일한 교통망이 경전철 2량짜리입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률이 285%입니다. 계속된 사고로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4년 뒤에 2025년에 혼잡률이 248%가 된다고 합니다.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교통대책이 없는데도 248% 낮아진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과 발표를 냈습니다. 25년도 예측 보면 200% 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GTX A 노선은 63%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좀 전에 장관이 밝혀주신 주거안정, 교통적기 공급,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 케이스가 100만이 넘는 우리 수도권 서부의 주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을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서부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수도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GTX-D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 전문가들도 동의했던 겁니다. 즉 ABC는 남북축을 주로 연결한다면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함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청회를 보니까 타당성이 별로 없다. 기존 노선에 영향을 준다. 중복이 된다. 이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나 9호선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GTX-A는 대곡역까지만 가야 되고 GTX-B는 망우역까지만 가야죠. GTX-C는 의정부에만 가야죠. 서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논리라면. 그리고 이게 ABC가 강남의 집값을 문제 일으킨다면 ABC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나 남양주나 여기는 여러 개의 중복 노선이 있습니다. 전혀 이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 없는 그런 공청회 결과입니다.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예타 당시에 0.33이었습니다. 왕숙 신도시를 포함하면서 간신히 1.0이 넘었습니다. 이 GTX 저희들이 제안했던 노선이 GTX B 노선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결과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6월 확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제안드리건데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실질적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실질적 협의를 마치고 확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말씀도 듣고 협의를 실질적 협의를 꼭 해주시고요. 또한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지금 1차관은 동의를 했다가 번복을 했는데 저와 함께 반드시 이 현장에 가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시고요. 하여튼 서부 지역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전체적인 어떤 제약 요건 하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공청회에서 보고되기도 했고 했다는 그 한계점에 대해서만 양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치만으로 보지 말고 이게 85%가 뭔지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그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같이 갑시다. 저는 차관님께 오늘 저녁에 당장 6시 반에 저랑 같이 김포공항역에 가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오늘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제가 의원님하고 제가 새로 날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전체 회의 당시에 현재 권한대행인 1차관에게 지금의 김포를 비롯한 서부권의 교통 지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 현장에 갈 것을 제안했었고, 많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일은 못 가지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가겠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지금 장관 권한대행으로 있는 1차관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들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놓고도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질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4차 철도망 계획과 관련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확정고시가 되면 결과가 끝나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십 조의 예산이 드는 이 철도망 계획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